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증원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절차를 미뤄왔던 지역 대학들이 조만간 학칙 개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재항고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면서 일주일 휴진까지 검토하고 있어 환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는 걸 막아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2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절차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 5개 의대 가운데 건양대와 을지대, 단국대는 모집 인원에 대한 학칙 개정까지 마무리한 상황. 법원 판단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충남대와 순천향대도 학무회의 등을 걸쳐 다음 달 중순 전후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의 헌법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다양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학칙에다가 반영을 해야지만이. 학칙 개정과 함께 대교협이 대학들이 제출한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면 수시 모집 요강 발표와 함께 기존보다 253명 늘어난 585명의 대전, 충남 의대 5곳의 정원이 확정됩니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이 의료 현장에 가져올 후폭풍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지역 필수 의료 해결을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곧바로 재항고했습니다. 지역병원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복귀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환자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근무 시간 재조정과 일주일 집단 휴진 등을 논의할 걸로 전해지면서 진료를 받지 못할까 걱정을 하기도 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진료 시간, 대기 시간 길어지는 건 좀 힘들긴 하죠. 27년 만에 의료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 처지를 떠나서 무조건 의료개혁 해야죠. 나중에는 진짜 의사가 없어가지고 국민들이 더 힘든 상황이 된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이루어지게 됐지만 의료계가 투쟁 수위를 높일 걸로 예상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예산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뒤 달아났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예산경찰서는 그제 새벽 2시 30분쯤 예산군 예산읍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였던 옆집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마약 문제는 아니라며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병력과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옥 이전을 놓고 대전시와 기싸움을 벌이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일단 유성구로 이전한 뒤 향후 원도심으로 복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중구청은 이번 타협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전 불가를 고수하고 있어서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 중구에 있는 사옥의 유성구 이전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대전시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장우 시장과 박성효 이사장 간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확대됐던 두 기관의 갈등이 타협점을 찾아가며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대전시가 일단 유성구로 사옥을 이전하되 향후 원도심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해달라며 기존 절대 이전 불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소상공인공단에서 현재 중구, 원도심 쪽으로 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거나 아니면 대전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확약을 통해 가지고 소진공도 오는 6월 이전은 불가피하지만 2년간의 임대 계약이 끝나고 대전시가 좋은 부지를 제시한다면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세종 이전설도 부인하며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가격 등 조건만 맞다면 대전 원도심으로 복귀하는 것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시에서 만약에 좋은 그 위치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그거는 뭐 내부적으로 좋은 결정을 낼 수 있도록. 대전시와 소진공이 한 발 물러서며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유성구 KB국민은행 콜센터로 사옥 이전은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대전시와 함께 사후 기전을 반대해온 중구청의 경우 이 같은 변화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김재선 중구청장과 박용갑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은 이날도 중기부 장관을 찾아 사후 기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대전시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전 불가 원칙을 고수해 소진공 사후 기전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청 단위로 승격된 지 25년 만에 이름을 바꾼 국가유산청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인 국가유산을 사회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 출범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통용되어 문화재 개념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행정체계를 이에 맞추기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늘부로 시행된 데 따른 겁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전에서 교사들을 만나 공교육 정상화에 교권보호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에듀힐링센터를 찾은 이 부총리는 현직 교장과 교감, 초중고 교사, 학부모 등 7명과 차담회를 갖고 교권 보호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점들을 청취했습니다. 갯벌 매립과 환경훼손 논란 등으로 우여곡절 속에 완공된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가 충남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장항 지역 경기도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 여건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철수한 뒤 지난해 장항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입니다. 세계 카지노 게임기 시장을 석권한 이 업체의 주력 생산품은 산업용 모니터와 전장용 디스플레이로 전기차와 자율주행 최대 수혜 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산업단지 입주, 디스플레이 생산 규모가 2천억 원 넘게 증가했고 인근 청년층 고용 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 170여 명 정도 채용을 했고 앞으로도 한 40명 내지 50명 정도 채용 예정에 있는데 이미 이 서천군 그리고 뭐 서천 세일여성센터, 보령지원센터 협력이 잘 되어 있습니다. 63만 제곱미터의 1단계 부지 분양을 마친 장항산단 3.3 제곱미터당 37만 원의 국내 최저 분양가로 85만 제곱미터의 2단계 부지 완공을 앞두고 벌써부터 입주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1단계 부지에는 올 초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야 4개 기업이 입주를 결정하는 등 34개 기업이 입주를 확정하고 17곳이 가동 중입니다. 75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고 1조 4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장항산단에는 특히 수도권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인근에서 청년층 채용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장항신항 확장과 영등포, 장항역 간 고속열차 운행,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취약했던 물류망이 개선된 게 큰 강점이 됐습니다. 향후 개통되는 서해선 KTX와 함께 장항항 국제항망 1만 톤급 2선석의 접안 시설이 더해진다면 도심지에 있는 내륙 산단의 이치에 있어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고용인원이 1,000명 가까이 늘면서 원룸 월세가 대도시 수준으로 급등해 기숙사와 근로자 복지관 등 주거 및 지원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원룸 단지가 부족하고 여기서 자차가 없으신 분들 다니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좀 근처에 원룸이나 숙박시설이나 공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충남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장항산단이 쇠락해가던 서천장항의 새로운 번영을 이끌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화장품 회사 고훈진 리퍼블릭의 고양필 대표가 대전 서구의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과 2,300만 원 상당의 선풍기 210세대를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고 대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했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의 마스코트 꿈돌이와 함께 지역의 역사 속으로 국악여행 떠나보면 어떨까요?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이 자체 제작해 무대에 올리는 꿈돌이의 꿈이 다양한 국악 연주와 무용을 곁들여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 관객들에게도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합니다. 아트앤컬처 조혜원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의 꿈으로 가는 초대장을 찾아 헤매는 꿈돌이. 대전 길목을 지켜오던 지하 여장군과 천하 대장군을 만나 흥미로운 대전의 옛 이야기를 마주합니다. 한비탑과 소재역, 대전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도시가 품었던 역사를 알게 됩니다. 악기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여행을 통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어린이 음악극 꿈돌이의 꿈입니다. 가야금과 거문고 등이 어우러진 국악과 함께 무용과 성악 등 풍성한 무대 구성이 돋보입니다. 우리 국악기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는 것들을 사실 많이 알아가는 것처럼 이 공연을 통해서 대전을 다시 아이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좀 더 친근하게 알아갔으면 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로 구성된 대전 꿈의 오케스트라의 올해 첫 연주회도 대전시립박물관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주제가 인생의 회적 목마를 비롯해 미녀와 야수 등 영화 주제곡들을 포함해 모두 9곡을 선보입니다. 대전문화재단이 2011년부터 운영해온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 아동 청소년에게 오케스트라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해마다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의 제83회 정기 연주회는 대전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고서구 예술감독의 지휘로 피가로의 결혼과 라보엠, 오묘한 조화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페라 아리아와 합창곡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단조로운 클래식 공연에 항변하듯 독일 피아니스트 안드레아스 컨과 폴 시비스가 한판 대결을 펼치는 공연 피아노 배틀도 서울과 대구에 이어 대전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코레일이 6월 여행 가는 달을 맞아 다음 달 30일까지 KTX 연계 여행 상품과 관광열차 가격을 최대 반값 할인합니다. 홍도와 흑산도 투어, 정읍 라벤더 축제 등 160개 상품이 대상이며 주중 최대 50%, 주말과 공휴일은 최대 30%까지 할인해 판매합니다. 또 철도 자유여행 패스 내일로도 권종에 상관없이 만원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뱅크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매달 선정하는 행복 프로젝트 이웃사랑 실천 릴레이의 41호 주인공으로 한밭사랑 복지센터 파랑새 봉사단을 선정하고 감사장과 타이어 교환권을 전달했습니다. 파랑새 봉사단은 지난 1997년 휠체어 장애인 봉사로 시작해 취약계층 돌봄 실천과 자원봉사, 재능기부 활동으로 27년째 지역사회 균형발전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3분쯤 서천군 장항항 인근 바다에 정박 중이던 7.93톤급 규모의 무등록 어선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보령해경은 화재 당시 어선에 승선원이 없었고 실뱀장어 어구만 적재돼 있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분쯤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와 25톤 덤프트럭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트레일러의 엔진룸이 충격을 받아 트레일러 한 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도로에 고장 차량이 멈춰 있자 이를 피하려던 덤프트럭이 급정거를 했지만 뒤따라오던 트레일러가 멈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이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장항항 무량장 일원에서 제14회 장항항 수산물 꼴갑 축제를 엽니다. 봄철 서천에서 많이 잡히는 꼴뚜기와 갑오징어를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상시 행사, 이벤트 등 즐길 거리가 선보입니다. 개막 축하 공연과 불꽃놀이, 갑오징어, 광어 맨손 잡기, 수산물 깜짝 경매와 수산물 트로트 가요제, 서천 특산품 판매 등이 열립니다.